이어지는 어느 가을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고 편지를 쓰는 건 처음입니다. 누구에게 도착할지 차마 내다볼 수 없어 조심스럽고 난처한 마음으로 편지를 시작해봅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읽어주실까요? 지금 당장 제가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의 얼굴은 다만 희고 둥글뿐 이목구비 없이 비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2020년 이후 여러 자리에서 맞닥뜨렸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도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생이었는데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강의가 온라인으로 개설되었습니다. 특히 수강 인원이 많은 대형 강의일수록 오프라인 수업이 제한되었는데요. 시범 수업이 있었던 3월 초쯤에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예외 없이 서투르고 어수선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자기기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지내왔음에도 누구 하나 그와 같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접속 불량으로 마음 졸이고 누구나 기기 조작 미숙으로 애를 먹었으며 누구나 아이디 분실이나 회의실 링크 오기 입으로 통신 훼손에서 홀로 서성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차츰 이런 변화에도 적응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강의 화면을 틀어놓고 화면 앞에서 사라져버리는 참여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수강했던 수업들은 목소리만으로 출석을 체크하고 발제를 맡겼는데 저는 배경 없이 암전된 대화 박스 바깥에서 잡음 가득한 음질로 자기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에 존재하는지 자주 의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짐작해봅니다만 누군가 발언권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곧잘 마이크를 꺼냅니다. 이와 같이 교양 있는 기기 조작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가상회의실에서 학습했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발제를 맡았던 어느 수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발제문을 다 읽은 후 교수님도 학우들도 한동안 말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곧장 회의실 서버에 문제가 생겼거나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통신선에 전력이 나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자를 밀고 일어나자마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며 제자리에 앉았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실제로 레이턴시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단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앉아있었을 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함께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말하고 듣고 느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그 사람들은 저에게 얼굴 없는 청자들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간 수업들을 생각할 때면 교수님께서 그때그때 알려주셨던 어떤 정보나 지식들이 정전기처럼 짧고 약하게 떠오를 뿐 그 누구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와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 사람들은 저와 같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실제로 제 목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러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같은 공간 안에 모여 서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저는 지난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작년 1월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지금처럼 크게 유행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시상식 때 썼던 일기를 찾아보니 당일 동료들과 함께 남긴 사진 몇 장이 함께 업로드되어 있네요. 이 사진 속에서는 아직 누구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 행사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집 바깥에서 가졌던 행사로 기억됩니다. 이후 2년 동안 어느 자리에서도 독자분들 또는 동료 작가들과 공개적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거의 모든 행사가 인스타그램 라이브나 줌 가상회의실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7월에 첫 소설집을 출간한 이후 이런저런 인터뷰나 사전 프로그램, 출판사 주관 행사도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연결되는 감각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해서
급기야 참여자들이 질문거리를 생각하거나 자판을 두드리는 사이에 발생하는 레이턴시에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차라리 오프라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어색하고 불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하나 구분하는 작은 화면, 네모난 창, 격자무늬 상자 없이 돌연 모두가 현실로 뛰쳐나왔을 때조차 우리는 걱정 없이 인사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접촉에 대한 불안 없이 악수를 나누고 팔짱을 끼고 반갑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흔쾌히 얼굴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비말을 가두는 투명한 가벽이나 2m 길이의 안전거리 없이 선뜻 다가가고 바투 마주서고 얼른 친해질 수 있을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마스크를 쓰기 전으로, 거리를 두기 전으로, 백신을 맞기 전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가 저절로 사멸하여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다고 가정해봅시다. 누가 먼저 마스크를 벗을까요? 누가 먼저 거리를 좁힐까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걱정 없이 인사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접촉에 대한 불안 없이 악수를 나누고 팔짱을 끼고 반갑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선뜻 다가갈 수 있을까요? 바투 마주서고 얼른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2년 전 이맘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일어난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에서 쉽게 발을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아니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위험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표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의 시점을 빌려볼 때 왕관 모양의 무수한 돌기들로 관찰되는 이 바이러스는 사실 라틴어 사전상 코로나가 아니라 포르펙스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 돌연변이 병원체가 어느 한 곳에 점잖게 앉아있기는커녕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온갖 끈들을 가위질하기 때문입니다. 이 끈들을 우리는 줄곧 관계라고 불러왔습니다. 혹은 유대, 혹은 연결. 우리 모두가 물리적으로 잠시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도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던 까닭은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재회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는 만남을 은유하고 만남 위에서 만남을 약속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다음에 만날 것을 예감하며 헤어지나요? 재회를 쉽게 약속할 수 없는 요즘 소위 인맥 다이어트가 유행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지난해 11월 9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이는 성인 남녀 3,3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간관계가 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효되면서 급기야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마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끊어놓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의 끈뿐만이 아닙니다. 질병에 의해 기능이 정지되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폐와 심장들을 수도 없이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신경들이 영구적으로 신체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연결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구성하는 영적 통신망에서 불빛들이 하나하나 꺼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실감하는 코로나 블루는 단지 외출 통제 혹은 강제 격리에 따른 우울감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정서적 위기의식은 사실 우리 주위에 찾아오고 있는 어둠, 다른 말로 사회적 안전을 경고하는 신호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한편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두고 보면 어차피 끊어질 관계들이었다고. 이렇게 된 김에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다고. 인맥 관리에 들이는 시간과 감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차라리 다행이라고.
모두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과 내가 처음부터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물건처럼 그냥 주어지지 않았기에 서로를 특별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이들을 알게 되고 가까이 사귀어 특별히 여길 수 있었던 과정에는 하나같이 우연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연은 약속과 거리가 멉니다. 우연은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갑자기 나타나 우리를 놀래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어떤 시간을, 공간을,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어 지금은 퀴퀴한 냄새마저 풍기는 격언 하나를 지금 또다시 인용하고 싶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이고 있는 것은 이미 이어져 있는 끈들뿐 아니라 미래에 이어질 끈들, 즉 우연들이기도 합니다. 저보다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같은 말을 종종 인연이라고 발음할 겁니다.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지워져 있다는 사실이 무척 슬프고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편지에 서두에 썼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고 쓰는 편지는 처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편지에는 또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통상의 편지들이 소리 없이 어두운 필은으로 수신자에게 읽히는 것과 달리 이 편지는 제가 직접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다시 서점에서 기획해주신 이 프로젝트에 큰 망설임 없이 참여할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한 정보 없이 단절되어 있는 시기에 전송자의 얼굴과 음성으로 직접 편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무척 반가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여러분의 얼굴과 음성을 모르는 상태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께서 이 시간 저의 목소리와 얼굴을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순간이나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저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으로 다가왔을 누군가들에게 다시 접속하는 장치입니다.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애용해온 이 아날로그 통신 매체는 지난 2년 동안 저에게 익숙했던 접촉 불안의 감각을 잠시 내려놓게 만듭니다. 편지는 이곳의 시간과 저의 공간을 그곳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으로 똑같이 전달합니다. 그래서 편지는 서로 동떨어진 두 개의 타임라인을 손실 없이 연결합니다. 여러분은 이 편지를 통신 장애 없이 올바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를 만들 필요도 복잡하게 암호화된 하이퍼링크를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기기 조작법 또한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편지를 자기 목소리로 읽으세요. 입술을 움직이고 혀로 입천장을 긁거나 아래 뒷몸을 누르면서 바로 그런 동작들에 의해 우리는 끊임없이 음성으로 만나면서 결국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가능한 소리내어 읽으시고 이제 그만 어둠 속에서 나오세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으로 기억될 얼굴들에서 하나씩 새롭게 이목구비가 나타나는 모습을 미리 상상해 봅니다. 그렇기에 시간을 앞서가 제 얼굴과 목소리를 여러분 앞에 먼저 드러내었습니다. 음성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의 울림으로 반갑게 공명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모두 부디 안녕히.